문화체육관광부 또 담당 직원들과 조금 전에도 면담을 하고 왔고, 또 장관과의 면담 이미 오늘 공문을 제출했고 접수를 받았고, 장관과의 면담 신청서까지 작성해서 유인천 장관과 면담을 해서 국정감사 전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정면 공격을 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더 대대적으로 하고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하고 국정감사에 불러내서 이런 음란 도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지난번 새로 임명되기 전에 지난번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민원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문제없다고 통과시킨 66건의 음란 도서에 대하여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보도가 됐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냐고 그랬더니 언론에 보도된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3명을, 지난번 위원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 3명을 새로 임명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한창환 교수,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를 간행물 소위원회, 국내 간행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저분들이 정말 연미하고 같이 우리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공무원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떠들어도 본인들은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그렇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간행물 취미 규정을 어긋나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 살펴보고 장관께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 이제는 이게 더 이상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 상식에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 상식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자기는 국민 상식과 상관이 없대요. 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청문회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봐라. 이 음란 도서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국정조사, 예, 죄송합니다. 청문회를 자꾸 얘기해요. 제가 요즘 청문회가 유행이라, 죄송합니다.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때 조금 심각성을 알고, 아니, 여기에 위원을 15명을 임명했는데, 기존에 누구냐? 추천을 60개 단체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60개 단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그 60개 단체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편향성이 있는지, 이들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것을 선정하고 추리고 60개 단체를 뽑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무원이 맞죠? 네. 그럼 여러분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심각성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 녹음해놨습니다. 아직은 공개 안 하지만 장관과의 면담까지 가고 났을 때 다 이걸 공개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국민적 상식 눈높이에서 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란 도서가 권장할 수 있는, 권장 도서는 아니지만 시민 기준을 통과하면 학교에서는 권장 도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권장 도서가 아니라고 했대요. 이런 정말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명피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일이 닥치면 이 문제가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심의위원들은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심의위원을 뽑았다면 우리가
걱정이 덜할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그 중에 3명을, 지난번 15명 중에 3명을 뽑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위원장으로 앉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 여러분이 먼 길마다 않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너무나 건강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사안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애써오신 분들의 공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분들이 애썼는데 벽이 막히고 저 사람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자기들 이야기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왔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전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음란두서를 어떻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고 이미 잘못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이것은 아무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국민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단계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드리고 격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외치는 이 함성이 결코 헛된 함성, 헛된 노력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통쾌하고 속 시원한 모두 발언 감사드립니다. 아마 문체부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전문위원이시고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부대표이신 이형우 교수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들이랑 면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참 거기 공무원 이땡땡 주무관님, 제가 처음 들어본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니, 상식은 국어사전에 나와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게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모인 이 문체부의 문제점을 정확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상하게 행동을 할 때 계속 문체부에 전화를 해서 너네 소속기관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어 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마침 위원들을 새로 임명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제대로 임명하세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과도하게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도 합니다. 근데 60여 개 단체, 지금까지 편파적 판정을 한 그 단체를 그대로 그 단체에 또 추천을 맡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시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뭔가 세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권불 10년이란 말 아세요? 얼마나 갈까요? 그 권력? 상식조차 무시하고 일부 세력의 포획이 됐는지 아니면은 기생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요, 2017년인가요? 그때 보니까 정권 바뀌고 우리 심지어는 대법관님도 아무 잘못 없는데 무죄 났는데 아주 온갖 고초를 치르셨죠. 당신들은 괜찮을까요? 일개 공무원들이?
똑똑히 기억하세요. 똑바로 일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힘겹게 싸우다가 서울에서 우리 방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다른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 바른문화연대 이 모든 분들 다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의 메시지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에 계시는 정재욱 간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간사 정재욱입니다.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하라고 권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유해 물건, 성인용 게임, 잡지, 동영상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만약 어른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담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불은 어떻게 붙이는지, 어떻게 해야 멋있게 담배를 피우는지, 담배를 피우면 긴장이 이완되는 효능이 있고 니코틴이 뇌 도파민 분배를 촉진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어른이 있을까요? 이게 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아니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성행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콘돔은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피임에는 어떤 방식이 있고 여성의 브래지어 벗기는 방법, 애무하는 방법, 다양한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학문 선교의 방법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것은 짜릿하고 기분 좋은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성교육입니까? 만약 제가 광화문 대로에서 소풍 나온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마 돌을 맞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정말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집단 같습니다. 마치 자기 최면에 홀린 듯 저속한 음란물을 건전하다고 자기 자식 감싸듯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태의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청소년에게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는 음란 서적을 수년째 제거하지 못하는지 한계를 느끼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몇몇 그릇된 성관념을 가진 어른들 몇 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성이념을 고수하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을 국회 청문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뜻에 맡겨서 여론이 어떤지 확실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서서 간행물윤리위원회 한 분 한 분이 66권의 음란도서 PPT를 띄워놓고 이 책들이 왜 건전한지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학부모의 민원을 회피하고 서로 더 떠넘기고 독립선을 운운하는 추태를 이제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청소년들은 하루하루 급진적 성교육으로 학대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칼럼 조기 성애화를 오용하지 말라는 기사에서는 유엔이 전 세계에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해 배우고 사람 외부 생식기 명칭과 구조, 그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조기 성애화가 아니다라는
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취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교육 교재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취급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이자 중문제입니다. 마땅히 금기시 되는 것도 상대적인 평가 기준에 넣어서 자신들의 논리를, 특히 성적 지향, 학문 성교를 옹호하는 주장은 다분히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에 강력히 반대하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교육 이름을 빙자한 아동 성적 수치심 위반 행위는 범죄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불감증에 걸린 자들이라 이런 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책무를 유기하고 떠넘기는 방만한 권력주의를 규탄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사위원 즉각 교체하라! 교체하라! 음란도서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이 되고 도움이 아니 되는지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주신 발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꿈키움 성장연구소 김민경 대표님께서 발언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키움 성장연구소 대표 김민경입니다. 이번 8월 새로 구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꼬집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작년부터 진행되어져 온 아동 청소년 유해 음란도서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문체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절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편파적이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아 학부모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교육적인 어떠한 효과도 누릴 수 없는 이런 도서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큰 해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다수의 학부모 의견을 무시한 채 음란패설적인 포르노 도서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일부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급진적인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심의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 주장하지만 결국 편향적인 선정을 통해 비상식적인 단체가 끼어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는 학부모들은 빈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은 지경입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중 한 가지를 꼽겠습니다. 현 심의위원이 톡한 한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이라는 것을 걸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보기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였으나 너무나 모순적이고 황당하여 그 내용에 동의하는 진짜 어머니들이 있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림하고 아기를 낳는 일은 그들의 양심의 자유에 맡길 것이며 어떠한 간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야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간여입니까? 원치 않으면 양심적인 자유는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임신을 원치 않으면 낙태를 해도 된다고 그것이 여성의 권리라 주장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직업을 고를 때 사회 참여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출산과 해산의 책임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여성들이 알만 낳으면 되는 닭장 속 암탉들입니까? 필요할 때는 사회적 약자가 되고 약자가 되어서 국가를 찾는 이건 무슨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발상입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누구의 예속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가정의 예속물이 될 수 없다는 내용에 저는 강한 불쾌감까지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며 서로에게 혐오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머니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상으로 똘똘 뭉쳐 현 시대의 극한 페미니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단체가 어떤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학부모들이 내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지 않다고 문제 삼는 도서들에 대한 내놓은 심의 내용은 불법적 뻔합니다. 미성년은 말 그대로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주장합니다. 아이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책을 도서관에서 빼내는 것조차 본인들의 입속을 펴리고자 한 자들의 잘못을 쏙 빼고 아이들이 못돼서 혹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아이들이 위해서는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과 이성을 지배하는 다양한 간행물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인들의 잘못된 일처리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편파적인 시민위원 성전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으로서 나라 돈 흉내지 말고 책임을 다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음란 포르노 도서 당장 폐기하라! 문체부는 간윤위의 편향적인 심의위원 선정을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윤위가 올바른 학부모 입장에서 간윤위가 어떤 것이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똑바로 하는 것인지를 바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에 계시는 오미선 사무총장님께서 발언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오미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도서관 중 방향은 됐어요. 네, 서대문구 한 어린이 도서관 중 유아 서적 코너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아들이 보는 성교육과 또 이상한 성평등 책들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시간이 걸려도 대부분을 앉아서 읽어보고 왔습니다. 일러스트와 내용의 질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저 계속해서 네가 최고야, 네 맘대로 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네 의견, 네 생각이 최고야, 누구든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책에 엄마, 아빠, 가족은 아예 없고 친구는 나를 이해야만 하는 존재이며 선생님들은 도우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책들만 보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존댓말이 나올까요? 욕구불만의 자녀들, 금쪽이들만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관계성과 배려, 상호작용과 사람에 대한 이해, 사회의 기본 예의조차 없는 책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품위 있고 예의 바르며 꿈과 희망의 세상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길러주는 유익한 책들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올바른 것의 기준, 배려, 고운 말씨, 태도,
존경심을 길러주는 책들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정말 학부모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과 정부를 자꾸 불신하게 됩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윤리라는 말은 빼주십시오. 위원회 위원들 수준도 의심스럽습니다. 출판사들과 무슨 커넥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보게 한다면 조기 성관계를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림이나 사진, 설명들이 포르노와 다를 바 없이 적나라하기에 폭력과 분노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재가 되기에 부족하고 정상적인 행복 추구의 삶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음란, 퇴폐, 조장의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나쁜 책들은 폭력이 내재되어 있기에 자라면서 가정과 사회 여러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의 딥페이크 논란, 친족에 대한 폭력과 살인, 데이트 폭력, 페미니즘,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매매, 마약까지 사건 사고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것을 비교하자면 술과 담배 정책과의 비교입니다. 술, 담배는 미성년자가 직접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술, 담배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고 망쳐질까봐 매우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책은 다 괜찮습니까? 안됩니다. 모양이 책이면 다 관리 안 합니까? 그 속에 술, 담배보다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야지 합니까? 당신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십니까? 성적 타락은 자신의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 대상들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고 도덕 기준이 높았던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가장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서 책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서운 내용의 책들을 철저하게 검열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을 잘 분별하고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페미니즘이 권력이 되면 안 되며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기에 에이즈와 엠폭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다수의 권리를 버리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 결정권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결정과 행동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문체부 관리자들, 이런 간행물들 심의위원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말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월급 받고 세금 받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가려내고 추리고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의 무게는 더 높은 힘을 가진 그자들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애석하고 이상한 몰상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바로잡고 훌륭한 나라, 교육열이 높고 도덕 기준이 높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문제 많은 음란 퇴폐 도서들이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친지를 저희가 지금 실제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음란 도서 옹호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해체하라! 해체하라!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에 계시는 김현희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순서. 네.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연희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은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저는 월차까지 내가면서 차마 도저히 있을 수 없기에 여기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당시에 각각 집으로 그 도서를 책을 파는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입수하고 확보를 했겠지요. 그래서 50권짜리 위인전, 국내의 위인들의 그 전집을 저희 부모님이 구입을 해서 책장에 비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에 나오는 그 위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책 한 권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러한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우리 예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사건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겠죠. 9살이니까 동급생, 그 여학생에게 남자 학생들이 서너 명이 그 성기,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소변을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 부위를 사진에 찍어서 전송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서 미안하다, 사과도 못 들었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그 남자아이만 다른 반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그 딸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출을 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친구도 주위에 있는데 남자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성매매를 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 관계를 갖고 5만 원을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도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그 아이가 여학생과 만나면 무조건 모텔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함양해야 될 그 시기에 바로 음란과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서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잘못된 성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구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 오늘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 간행물 신고 그 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행물을 신고하여 올바른 사회, 올바른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유해 간행물 검색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건전한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건전한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간윤위 폐지 등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윤위 폐지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폐지가 답이다. 또 거기에 홈페이지에 우리들이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024년 친개신교 보수 단체들이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집단 민원을 감행했다고 말을 했고 써있고, 관련 단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상 악성 민원에 가까운 행태를 이어가면서 멀쩡한 책을 폐기하게 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말려든 모양새가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의를 상실했고 화가 치밀었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종교적 신념을 관철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악성 민원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3년 11월 2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서울시 의원 김혜영 의원이 시정연설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교육 규제에 탈을 쓴 학교 도서관 내 음란 도서 퇴출하라고, 쓰리썸, 동물과의 성관계 등 낯뜨거운 단어들을 수록한 그 책들을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방치하고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이런 성을 묻히기는 그런 책을 도서관에 엄연히 비치하고 있으며 전국의 217곳 초중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비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의 56건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학교 도서관 내 해당 책을 다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실현되어야 되겠습니다. 음란도서 옹호하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해체하라! 해체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싸움이 끊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단 이영미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단 단장 이영미입니다. 저는 이 도서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법을 만들어 청소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매체물인 간행물에 대해서는 특이한 방식인 일반 심의 기준, 개별 심의 기준을 둬서 유해 매체에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국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허가한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내 간행물 윤리위원회로부터 음란도서들이 유해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신이 나서 이런 도서들이 현재 양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심의 기준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시행령에 따라 결정을 했는지 도서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기준입니다.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변태 성행위 등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을 조장하고 성폭력을 조장하고 성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도서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도서는 유해하다고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에서 찾아 심의를 요청한 책들이 이 명령에서 유해하다고 심의 결정하는 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유해성이 없다는 결정으로 심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자의적, 편향적, 편파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그 어떠한 액션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런 편파적 불법적 심의 결정을 방관하며 직무유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담당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도서들은 전반적 맥락을 고려해 보아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명확합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대상 유해 환경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뿐 아니라 일반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인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동물과의 성행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이것이 일반 심의 기준에도 부합하는 이러한 도서들을 저희가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서를 유해성 없다고 결정한 전 심의위원들을 철저히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바뀌기 전 음란도서 유해성 없다고 결정한 전 심의위원들 철저히 문책하라! 이 도서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제 실습한 아이들 사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찍어서 SNS를 통해 전송한 사건, 초등학생들이 서로 동의했다고 성관계를 한 사건, 주로 남자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병이 증가하는 사태 등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책에서 교육하는 대로 아이들이 실습하는 것, 이거 명백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과 사회적 통념은 이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부모는 내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통상 사용하는 일반화된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끼리끼리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저울을 사용하며 때에 따라 축을 다르게 사용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성폭력 피해, 가해를 조장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행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다수국민 의사 무시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권까지 유린한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한다! 반사회적, 반윤리적 사회 혼란과 갈등 유발하며 또 범죄를 양산함으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며 불법적 행태를 일삼는 비영리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가 허가해 직무를 맡긴 비영리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원 허가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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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 미치는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힘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에 계시고 시민활동가이신 이미성 의원님께서 발언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의 막내 아들은 현재 5학년이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보는 도서들이 건전한 내용들로만 쓰여져 안심하고 책을 읽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해 보겠습니다. 새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간행물윤리위원회에게 요구합니다. 우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우리 아동들에게 해로운 음란 도서들을 명확히 음란물로 분류하여 어린 학생들의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말하기도 민망한 학문 선교 도서나 10대를 위한 빨간 책 등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남녀의 성기와 성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며 아동들의 성관계를 곤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생물학적 차이를 알려주는 것을 아득히 넘어선 것들로서 모자라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든 행위들을 마치 건전한 행위이자 하나의 오락거리로 여기게끔 학습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란 아동도서를 보면 클라라 엄마는 모리치 엄마를 서로 좋아한다는 내용을 통해 아직 동서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인데도 자연스럽게 동성부부를 한 가족의 형태로 소개하는 것은 한참 호기심이 왕성하고 정제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이란 교육은 그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성계 구조와 성행위의 종류와 가족의 종류로 구별하는 저급한 학습을 시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만행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책들의 내용에 자주 거론되는 크리토리스, 음경, 외음부 등 남녀 성계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들여다보게 만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당신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러한 음란물을 읽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교육적인 학습의 효과가 있는 음란물을 학교 현장과 도서관에서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심정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는 것은 혹시 부모로서 무심코한 행동이 학습이 되거나 안 좋은 선례를 남겨 무의식 중에 교육일까봐 조심하며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가정교육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노력이 완벽히 무시된 위험천만한 음란물들이 대한민국 도서계에서 퇴출하길 원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각성하고 이제라도 아이들이 믿고 읽을 수 있고 믿고 보는 아동도서를 출판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외치는 그 안타까움에 정말 감동이 많았습니다.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책과 함께 성장연구소에 계시는 박미숙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아이들과 독서 논술을 하고 있는 독서 지도 교사입니다. 흔히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책을 통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도 키워지게 되지요. 간접적이지만 아이들에게 아주 풍성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이 마음의 양식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난무하는 책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을 좋은 책이라고 여기며 보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은 아이들에게 독국물을 먹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주기 위해 자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어른들은 음란하고 선정적인 책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학부모로서 여러 번 통화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아이들은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학부모들이 말하는 건전하고 도덕적이며 선량한 내용의 책들은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조기 성애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성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8월 20일 기사에 초등학생 5학년 남학생이 초2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라는 문자를 보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초5 학생이 한 행동은 학부모들이 음란 유해 도서로 심의해달라고 한 책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22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첫 심의에서 음란 유해 도서로 지정되었다가 젠더 이데올로기 진영 사람들의 항의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고 유해 도서가 아니라고 결정된 책입니다. 아이가 음란 유해 도서를 읽고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간이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은 아이가 본 것이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배워서 저렇게 했을까요? 책에서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학습하고 실습한 것입니다.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음란 유해한 책이 유해하지 않다고 심의한 의원들과 심의위원들을 관리하지 않은 간운위와 간윤위를 제대로 관리하진 문체부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심의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그렇기에 책의 내용이 아이들 정서와 맞는지 선정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은지 그러한 올바른 판단은 간윤위의 어른들이 해줘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임된 심의위원들을 보니 막막하더군요. 한숨이 나오더군요. 기사를 보자마자 제가 문체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60곳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문서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출판, 도서관, 잡지협회 사람들 그리고 또한 페미니즘 사상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있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볼 책은 더럽고 쓰레기 같은 책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체부는 위원들이 중립적이고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물의 그 밥인 위원들을 선임해서 기사만 내보내면 다입니까? 문체부 직원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을 하기 싫다고 느껴지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음란 유해한 책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늘어야 어른들은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양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문체부,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독극물과 같은 음란 유해 도서를 읽게 하는 문체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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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적 이념을 가진 간인위의 심사위원들을 해촉하고 다시 선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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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책임한 문체부와 간인위회가 또 이렇게 비교육적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중심적으로 앞으로 더 쌓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로 계시는 전주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지금 이곳까지 와서 외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 서적들이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도서관이나 학교에 배치되어 읽을 수 있게 된 지금의 대한민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책을 살펴본 결과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많은 책들이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림으로 그려놓았으며 성관계를 통한 쾌감인 오르가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따라하고 싶도록 만든 책이 제 눈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10대들을 위한 빨간 책에는 자위, 구강성교, 학문성교, 동물들과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수관, 또 과학적 성행위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의 더욱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교육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0대들을 위한 빨간 책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으면 곧바로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오래지 않아 극도의 환희에 이르게 되지. 어른들, 즉 너희 부모 교사들도 역시 자위를 해. 너희에게 자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험한 행위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또 어떤 어른들은 지나치게 자주 하면 안 좋다고 말할 거야. 그 또한 틀린 말이야. 좋은 이유에서라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성립되지 않거든. 또 변태 성욕자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들 대부분이 공격적인 건 아니야. 여러분, 기분이 좋은 이유에서라면 어떤 행위든 많이 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변태 성욕자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옹호하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이 책에는 지겨운 수업 시간에 탈출하는 방법들, 선생님을 고발하는 고발장 작성법, 수업이 지겨울 때 소란 피우기 등 교권이 왜 땅에 떨어지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책으로 출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이라는 책에는 학문 애무, 상대방의 학문을 혀로 자극하는 것, 스리썸, 세 명이 성행위를 하는 것, 남자들끼리 또는 여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 원나잇 스탠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솔직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사춘기 때 같은 동성을 좋아하는 우정을 착각하고 성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또 여성이 2명이든 남성이 2명인 부모인 가정 등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성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도록 세뇌시키는 책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나이에 성적 호기심으로 조기 성애가 되고 빠른 성경험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 증가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까지 경험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 전공자가 아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책을 봐도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째서 관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도서가 아니라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정말 그들의 지식과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성기를 사진 찍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의 경험에 대해서도 서술한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N번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 6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26세 최천욱이 남자 초등생 357명을 유인하여 강제 학문 선교를 하고 인분과 책을 먹일 뿐 아니라 영상과 사진 6,954개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사에서는 이를 동성애와 소아성애로 보도하지 못하고 대전 N번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어린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및 성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런 책들과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방송으로 나가요. 큰 소리. 네네. 네. 저는 대전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런 책을 쓴 사람과 출판사 그리고 허가를 내준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이런 문란한 성행위들을 부추기며 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망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교육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똥이 된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꼭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의 앞 세대들도 또 지금 우리도 아이들 잘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와 또 이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유해 도서들을 폐기시켜주기를 바라며 또한 관행물윤리위원회가 한쪽으로 편향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학부모와 참다운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더 나은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언 감사드립니다. 그 빨간 책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6.8 성혁명 때 그 금기도서라고까지 할 정도로 금기도서라고 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렇게 금기시되고 문제가 되는 도서를 대한민국에서 이런 학문 성교 지침서, 변태 성행위 도서, 부모 선생님에 대항하는 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것은 정말 상식 밖의 짓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하신 김혜연 의원님과 펄스코리아 시민연대 임현정 사무국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직무 유기한
다시 할까요? 성명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직무유기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문책하고 편향적, 비교육적 심의위원 선정 즉각 철회하라.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포스트코리아 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67개 시민단체는 청소년 유해 도서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이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법 제처의 유권 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끄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막장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을 방관하는 이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함에 명백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8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신임위원 15인을 위촉하였다. 출판물의 심의 권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있을지 몰라도 위원을 선정하는 것만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당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편파적인 전임 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60여 개의 기존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정으로 무리를 빚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단체였다. 그 결과 신임 위원들 역시 전임 위원들과 다를 바 없이 편향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창원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는 지난번 음란도서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 중 한 명이 있기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함으로 당연히 제척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를 위임하도록 결정하였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아예 국내 간행물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음란도서의 대부분은 국내 간행물 소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쪽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오영문 대한어머니회 부회장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대한어머니회는 출범 당시의 정신에서 변질된 페미니즘 단체이다. 대한어머니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은 결혼하고 살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그들의 양심과 자유에 맡길 것이며 어떠한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1조로 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산 부도 국가 부도 이기를 애면한 채 어머니가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단체를 전국 어머니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며 전임 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속 기관인 성평등 활동지원센터와 동일한 종류의 페미니즘 단체로 판단된다. 우리는 오명문 위원이 페미니즘 단체의 부회장인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편파적으로 심의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셋째, 지난 기수의 위원회는 음란도서가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판단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유해하나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당시 위원회 구성상 그런 판단을 할 전문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비뇨기과 혹은 산부인과 의사 혹은 최소한 교육, 심리학 등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학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전문가의 식견을 구비한 인물을 아예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넷째,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이 신임위원으로 이촉되었다. 출판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는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한불교 청년회는 청소년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설립 목적이 불교를 통한 민족의식 각성, 조국 강복 실현으로 되어 있는 불교 청년 단체에 불과하다. 이 단체의 만해 100일장 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행사의 제목은 불교의 승려인 만해의 호를 의미하므로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무관한 불교 단체의 대표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명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주류 종교를 배제한 종교 편향성이 커 매우 부적절하다. 음란 유해도서에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 사태의 본질은 내부 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결정을 한 데 있다. 이번 간행물윤리위원회 사태의 원인이 위원 구성의 편파성에 있음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까지 불거진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일부의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질밟는 야만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와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67개의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천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민주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인천 장관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므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소속 기구의 불법적 결정 방관하며 직무 유기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천 장관과 담당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아울러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음란유해 도서를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조차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시간을 끌다 결국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 우리는 고유 권한인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편파적인 전임위원들을 추천한 60여 개의 단체에 다시 한번 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편한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신임위원 15인을 위촉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천 장관과 담당 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번 음란도서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 중 한 명으로 제척됐어야 할 한창원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를 국내 간행물 수업위원장으로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선포하며 한창원 교수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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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출산 국가 부도위기를 외면한 채 결혼과 자녀, 출산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단체를 어떻게 간윤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오명문 대한어머니의 부회장 즉각 해임하라! 하나! 우리는 지난 기수회위원회가 음란 도서에 대해 초등학생에게 유예하나 중고생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전문적 판단을 할 전문가가 배제된 이번 간윤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문체부 담당자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대한불교 청년회는 청소년을 육사하거나 보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닌 불교 청년 단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했기에 다른 주류 종교를 배제한 종교 편향성 즉각 시정하라! 2024년 8월 27일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포스트코리아 시민연대 외 67개 단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시고 원근각처에서 모여주신, 방문해주신, 이렇게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외침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이 간윤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부모들에게 우리에게 무릎 꿇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야죠. 아까 했는데 또 하고 싶죠? 네. 우리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네, 사실은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없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책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민원 요청서를 이미 기자회견 전에 접수를 했고 제가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인천 장관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담당 직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만일 면담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안 만나주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올 것이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것입니다. 유인천 장관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또 담당 직원들은 우리와의 면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유인천 장관을 만나서 결자 해지하도록 기회를 주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